The sun is up, it's a beautiful day. My beginning will be as bright as the sun. Come, won't you come along? 서린의 정원입니다. 7월의 문턱 정원에서 2탄입니다. 마가렛인데요. 마가렛은 한해살이 불이에요. 그래서 당연히 노즈 활동은 안 되겠죠. 하지만 6월부터 가을같이 꽃이 피고요. 이 아이의 특징은 자연 발화가 된다는 거예요. 작년에 심었던 아이들이 씨앗을 자연스럽게 뿌렸고 그 아이들이 봄이 되면 꼬물꼬물꼬물하고 새순들이 올라옵니다. 그 아이들이 이렇게 지금 꽃이 피기 시작을 했어요. 그래서 꽃대도 막 올라오는 거 보이시죠? 보면은 달걀 프라이가 생각이 나서요. 꽃을 보면. 그래서 이 아이들을 여기저기에 옮겨 심었습니다. 두 번째는 클레마티스인데요. 이 클레마티스는 제가 참 좋아하는 꽃이지요. 노즈 활동이 잘 되는 아이고요. 그리고 삽목으로 번식도 아주 잘 되는 아이입니다. 클레마티스는 특히나 양지나 반양지에 키워야 이 아이들이 꽃을 정말 잘 피울 수 있습니다. 이 보라색 클레마티스는요, 지금도 이렇게 꽃대가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. 너무 신기하지요? 그래서 이 클레마티스는요, 여름에도 꽃을 핍니다. 이 위에 영상은요, 봄에 보라색 클레마티스가 꽃을 피웠던 모습을 영상으로 보여드리고요. 이 자주색 클레마티스는 봄에 정말 꽃을 많이 피웠는데 지금은 꽃이 거의 다 지고 일부 꽃들만 있고요. 그리고 일부만 꽃몽울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. 밑에 영상은요, 봄의 자주색 클레마티스가 정말 꽃을 화려하게 피웠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다음은 카라인데요. 이 카라는요, 제가 3월에 구근을 구매해서 구근 크기의 2배 정도의 흙을 파서 심어 놓았고요. 그 아이들이 6월이 되니까 꽃이 피웠었어요. 당연히 지금도 꽃을 계속 피우고 있지요. 노란색 카라와 저희는 분홍색 카라를 심었는데요. 이렇게 꽃이 활짝 피었어요. 카라는요, 색상이 뭐라고 표현할 수 없어요. 정말 색상이 화려합니다. 이 노란색과 정말 초록색이 두 가지 색상이 만나니까요,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색상이 더 화려해 보여요. 근데 이 노란색, 이렇게 이쁜 애가 꽃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. 근데 얘는 꽃이 아니고 꽃받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. 이 노란색 안에 보면 수술이 보이죠? 사실은 그 애가 꽃이에요. 너무 신기하지요? 그리고 이 카라는요, 꽃이 참 오래가는 편입니다. 다음은 토플인데요. 이 토플은요, 너무 앙증맞고 귀엽죠? 이 토플은 뿌리로 노즈 활동을 하고요. 그리고 씨앗을 주변에 뿌려서 내년에는 이 주변에 토플이 정말 많이 생길 거예요. 그리고 토플은요, 정말 신기한 거는 이렇게 귀여운 아이가 척박한 환경에서도 정말 잘 자라는 아이입니다. 그래서 토플을 키울 때는요, 크게 고민하실 필요는 없어요. 대신에 양지에 키우면 이 아이들의 꽃들이 계속 피고요. 그리고 꽃 색상도 예쁘고 잘 클 수가 있습니다. 토플은 정말 자연에서도 잘 크는 아이이기 때문에 이 아이는 어디에다 심어도 잘 큽니다. 양지든 반양지든 음지든 상관없이 꽃은 잘 피우는 편입니다. 밀레니엄 벨인데요. 밀레니엄 벨은 노즈 활동이 되지 않아요.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대신에 공중뿌리 번식을 하면 쉽게 번식을 할 수 있습니다. 제가 사피니아도 공중뿌리 번식하는 걸 여러 번 보여드렸지요. 그거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밀레니엄 벨도 이렇게 젖혀보면 뿌리가 위로 올라오는 애들이 있어요. 그 아이들을 뽑아서 다른 곳에 옮겨 심으면 밀레니엄 벨도 많이 번식을 시키실 수 있습니다. 이 밀레니엄 벨은 사피니하고 약간 닮은 것 같지만 또 달라요. 꽃은 좀 더 작고요. 꽃 생김새도 조금 다릅니다. 그리고 밀레니엄 벨은 제가 봤을 때는 이 벨만의 특징이 있어요. 이 벨만의 아름다움이 또 있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진한 분홍색 꽃이 참 예쁘게 느껴지지요. 볼도 날라와서
너무 좋아하지요. 요 아이는 대신에 씨앗을 받으셔서 내년에 다시 심으시면 또 내년에 만날 수 있는 아이입니다. 이 친구는 겹 밀레니엄 벨인데요. 밀레니엄 벨하고 똑같은데 얘는 겹이에요. 보라색 겹 밀레니엄 벨인데요. 대신에 밀레니엄 벨보다는 겹 밀레니엄 벨은 조금 더 까다로운 것 같아요. 성장 속도가 밀레니엄 벨보다는 속도가 좀 더뎌요. 그래서 혹시 성장 속도가 좀 기대되는 아이라면 밀레니엄 벨을 키우시는 게 더 좋습니다. 이 아이는 채송화인데요. 너무 예쁘죠? 색상이 너무너무 예쁘죠? 당연히 노지 활동은 안 됩니다. 이 아이는 한 해살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노지 활동은 당연히 안 되지만 이 아이는요, 씨앗을 정말 많이 뿌립니다. 채송화는요, 정말 조금만 있으면 다음에 주변이 다 채송화 밭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올해 제가 봄에 너무 많은 아이들이 자라나서 정말 뽑아냈어요. 채송화는 정말 뽑아내야 될 정도예요. 근데 색상이 너무 예쁘죠. 얘는 겹채송화인데요. 겹채송화도 작년에 심었는데 씨앗이 뿌려져서 이렇게 겹채송화가 더 자라고 있습니다. 이 친구는 서양채송화라고 불리는 포체리카입니다. 포체리카는요, 삽목이 아주 잘 돼요. 그래서 이 친구는요, 행잉에다 걸어 놓으시면 또 예쁘게 잘 자라는 아이 중에 하나입니다. 대신에 양지나 반양지나 반음지나 채송화는 어디든 다 잘 자라요. 채송화는 정말 환경을 따지지 않고 잘 크는 아이입니다. 네, 포체리카는 아마 삽목을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. 만데빌라는 이 아이는 덩쿨 식물이죠. 노지에서는 절대 월동이 되지 않습니다. 대신에 실내로 데리고 들어가면 월동이 가능해요. 이 아이는 겨울에도 최저 5도는 유지를 해주셔야 돼요. 왜냐하면 이 아이가 원산지가 워낙 더운 나라에서 온 아이이기 때문에 겨울에도 최저 온도는 5도를 유지해 주셔야 봄에 또 데리고 나왔을 때 이렇게 6월에도 꽃을 만발할 수 있는 아이입니다. 봄에 꽃이 계속 피기 시작해서 가을까지 꽃이 피는데요. 이 아이는 덩쿨 식물이기 때문에 지지대를 세워주시는 게 또 중요합니다. 그리고 만데빌라는요, 해가 잘 비쳐야 돼요. 양지나 반양지에서는 키워주셔야 이 아이들이 햇볕을 충분히 잘 받아요. 꽃이 잘 피고 꽃 색상도 예쁩니다. 그래야 얘네들의 꽃이 많이 필 수가 있습니다. 이 친구는 아메리칸 블루인데요. 아메리칸 블루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애들 중에 또 한 친구죠. 이 친구는요, 다년생이에요. 그런데 노지 활동은 되지가 않아요. 대신에 실내에서 겨울을 보내고 봄에 밖으로 빼놓으시면 또 이렇게 6월이 되면 꽃이 활짝활짝 피기 시작하는 아이들입니다. 이 아이는요, 색상이 정말 예뻐요. 블루 색상인데요. 정말 예쁜 꽃이에요. 대신에 이 아이들 같은 경우는요, 꽃이 지는 아이들은 또 떼주시면 새로운 꽃들이 계속 피어나는 아이들이에요. 그리고 이 친구의 최고의 장점은 뭔지 아세요? 물꽂이로 번식이 아주 잘 되는 아이예요. 이렇게 예쁜 아이를요, 마음껏 번식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물꽂이 번식을 하게 되면 이 아이들은 진짜 번식이 잘 되는 아이입니다. 이 아이는요, 해가 잘 비쳐야 꽃이 정말 잘 피고요, 통풍이 잘 돼야 이 아이들은 계속 꽃을 피는 아이입니다. 봄부터 겨울까지 초겨울까지 꽃이 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이 친구는 몽마가렛 중에서 맥시멈인데요. 맥시멈은 몽마가렛 중에서 꽃이 정말 잘 피고 튼튼하고 그리고 또 외목대로 아주 잘 크는 아이 중에 하나입니다. 이 영상 보면은 애기 사마귀가 파리를 잡아먹으려고 지금 계속 보고 있어요. 그걸 영상에 제가 찍고 있는데 잡혔거든요. 맥시멈은요, 물을 정말 좋아하는 아이입니다. 봄부터 가을까지 꽃이 잘 피는 아이인데요. 얘는 해가 잘
잘 비춰야 꽃이 계속 잘 피는 아이예요. 그리고 물을 정말 좋아한다는 걸 제가 작년에는 몰랐던 것 같은데 올해는 정말 많이 느꼈거든요. 이 아이가 꽃이 잘 안 핀다 그러면 물이 부족한 거예요. 꼭 이 아이는 화분에 키우신 아이라면 물이 잘 먹고 있는지는 흙을 만져보시면 알 수 있어요. 흙이 딱딱하면 이 아이들은 물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럴 때는 저면 관수로 적어도 2시간 정도 통에다가 물을 담아서 이 화분을 넣어 주시는 거예요. 그러면 밑에서 물을 빨아들이고 위에서도 좀 물을 주시면 위에 밑에 동시에 물을 빨아들여서 꽃을 정말 무궁무진하게 필 수 있는 아이입니다. 이 아이는 그레이스 캄파눌라인데요. 난이도는 중이라고 했어요. 이유는 이 아이는 노지 활동도 안 되고 뜨거운 걸 너무 싫어해요. 그래서 방 그늘에 키우면 얘는 좋아하는 아이거든요. 네, 얘는 지난번에 제가 사서 막 심었을 때 꽃이 한참 예쁘게 피다가 꽃이 다 졌어요. 지는 꽃은 꼭 따주셔야 돼요. 그러면 좀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꽃대가 계속 올라와요. 그래서 이 꽃대가 올라오는 아이들이 지금 또 꽃이 이렇게 활짝활짝 핀 거거든요. 이게 한 번, 2번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. 가을까지 꽃이 잘 피는 아이예요. 근데 대신에 환경을 잘 맞춰주시는 게 중요합니다. 제가 너무 좋아하는 꽃 중에 하나가 또 버베나지요. 이 버베나는요, 꽃이 정말 무궁무진하게 피는 아이지요. 봄부터 가을까지 정말 원 없이 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대신에 지는 꽃들은 떼주셔야 되고요. 정말 꽃이 많이 피는 아이이기 때문에 알비료를 한 3개월에 한 번씩 조금씩 챙겨주시면 좋지요. 그리고 옆에 보면 제가 보라색 버베나와 분홍색 투톤 버베나도 키우고 있는데요. 이 아이들은요, 공중뿌리 번식이 너무 잘 되는 아이입니다. 그래서 제가 빨간색 버베나도 여기저기에 다 옮겨 심었었어요. 구독,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.